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직면하는 세상은 우리가 살았던 기존 세상의 작동 원리와는 다릅니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 새로운 시대에서 꼭 필요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 자체로 크고 작은 프로젝트로 작동됩니다. 업무, 집안일, 결혼, 육아 등등 우리 삶의 모습이 곧 프로젝트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삶의 장면들을 교실 안으로 끌어와 아이들이 살아가는 힘을 기르게 하고 아이들을 핵심 지식과 역량으로 이끄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 함께 살펴볼까요? 대현이는 소도시에 사는 학생입니다. 대현이는 선생님들의 말을 잘 듣는 모범적인 학생이지만 사실 학교에 큰 흥미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등록한 학원에도 다니고 시험 기간에는 남들처럼 공부하지만 성적은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사실 대현이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자기 삶에서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제 저녁 뉴스에는 명문대를 졸업해도 취업하지 못하는 형과 누나들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대현이는 벌써 자신이 없어집니다. 또 주변에서 꿈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마다 대현이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정말 막막합니다. 진정으로 무엇인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을 배우고 싶거나 스스로 해보고 싶은 것조차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현이는 김 선생님을 만납니다. 김 선생님은 첫 수업에서 칠판에 큰 글씨로 마을 문제 해결하기라고 썼습니다. 선생님은 또 토의하기 단원과 판단하며 듣기, 통일성을 갖춘 글쓰기 단원은 교과서를 보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미 학원에서 해당 단원들을 배운 대현이는 잠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또한 선생님은 토의하기와 비판적 사고에 대한 읽기 자료와 영상 자료를 학생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이 수업에 대한 목표도 함께 안내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우리가 미래 역량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 두 번째 목표는 문제 해결을 위한 토의 및 글쓰기를 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이나 주민의 힘으로 마을이 바뀐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마을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을 학생들 각자가 적도록 했습니다. 1대1 토론, 2대2 토론, 4대4 토론, 반 전체 토론을 거쳐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교섭을 통해 정하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 토론자 논거의 타당성도 점검표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교통 문제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뽑혔고 대현이는 자신이 선정한 문제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뽑혀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또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다른 친구들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선생님은 무엇이 문제의 핵심인지, 나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비판적 사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토론 활동이 끝나자 칠판에 쓰여 있던 마을 문제 해결하기는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을의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로 바뀌었습니다. 선생님은 이것이 탐구 질문이고 프로젝트 기간 동안 다 함께 생각하고 해결해야 하는 큰 질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현이는 조원들과 함께 탐구를 시작했습니다. 마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와 관련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조사할 내용들을 정리했으며 탐구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이나 자원들이 있으면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탐구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신호등 운영과 관련 있는 기관들을 알게 되었고 신호등 설치 기준에 대한 지식을 쌓게 되었습니다.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주민들과 인터뷰를 하고 사진을 찍고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온라인 페이지에 기록했습니다. 학교, 집, 학원, PC방만 다니던 대현이는 자신이 사는 마을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현이는 우리 마을 문화재들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었고 교황님의 방문으로 인해 마을 도로와 신호체계가 정비되었지만 그 후에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 급격하게 관광지화되면서 불법 주차 등의 교통 관련 문제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선생님은 탐구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배움 일지를 쓰게 했고
수업 때마다 토의 판단하며 듣기에 대한 피드백을 학생들에게 제공했습니다. 대현이는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 대현의 조는 마을 문제 해결 제안서를 만들었고 시민운동가를 초청하여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개선된 최종 제안서를 초청한 사람들 앞에서 발표했고 거기에는 마을의 면장님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아이들의 교통 문제를 도와줄 것을 힘주어 요청했습니다. 신호등 운영, 보행자 안전 취약지역, 불법 주차 단속 차원의 필요성 등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조사한 내용과 합리적인 해결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9개월이 지나 학교 앞 신호등에는 불이 켜졌습니다. 대현이는 뿌듯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 무언가 해냈다는 자부심이 몰려옵니다. 그동안 수업 시간에 몰입하고 있던 자신의 모습도 떠오릅니다. 친구들과 선생님이 준 긍정적인 피드백들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 큰 응원이 될 것 같습니다. 대현이의 마음 어디선가 작은 꿈이 생겨납니다. 대현이는 후에 국제 NGO에서 활동하는 환경운동가가 되기로 다짐합니다. 교실로 들어가는 대현이의 모습이 한결 행복해 보입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국어를 가르치는 박 선생님은 요약하기와 토의하기를 가르쳐야 합니다. 박 선생님은 학생들이 수업에서 배운 내용들을 시험을 위해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요약하기와 토의하기를 통해 스스로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바랐습니다. 박 선생님은 학교를 산책하며 학생들의 삶과 깊은 관련이 있는 동시에 학생들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문제를 탐색했습니다. 그때 박 선생님은 플라스틱 쓰레기로 가득 찬 학교의 쓰레기통을 보게 됩니다. 얼마 후 박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함께 해결할 탐구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환경보호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한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학교의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이름하여 플라스틱 제로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교실을 모둠으로 나눈 후 환경보호단체를 조직했습니다. 학생들은 환경보호 활동가가 되었고 이들은 앞으로 활동을 이어갈 단체의 이름, 가치, 활동 방법 등을 토의했습니다. 그리고 교사에게 피드백을 받았죠. 학생들은 탐구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이어지는 질문들을 나눴고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학교 구석구석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찾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선생님은 요약하기 방법에 대한 짧은 강의를 실시했습니다. 그 후 학생들은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토의했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이 안내한 토의하기 주의사항에 따라 서로의 해결 방안에 대해 피드백을 주고받았습니다. 한 모듬은 학교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모아 학교 구성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상징물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한 모듬은 SNS를 이용해 플라스틱 쓰레기의 문제점을 알리고 이를 널리 퍼뜨릴 수 있는 손글씨 캠페인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각 모둠은 그들의 결과물을 교내 학생들과 선생님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에 참석한 교장 선생님은 결과물에서 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깊이 있는 고민과 탐구가 드러난다며 플라스틱 쓰레기 처리 방식 등 학교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부분들에 힘쓰겠다며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또한 결과물 발표에 참석한 환경운동가 대현은 자신의 학창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대현은 학생들의 모습 속에서 자기 자신의 예전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것으로 우리의 삶과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현이와 박 선생님의 수업 이야기 어떠셨나요? 학생들은 수업에서 무엇을 얻었을까요? 교과학습 목표였던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의와 글쓰기 능력은 시간을 거듭하며 개선되었습니다. 교과서 밖의 문제들에 대한 인식도 넓어졌습니다. 교통약자의 인권, 마을 역사, 시민운동, 지방자치, 환경오염과 그로 인한 문제들을 자신의 삶과 연결지어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 역량은 어떨까요?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
협업 능력, 의사소통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것들은 전통적인 교육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것들입니다. 교과서 내용을 요약하고 암기하는 것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진짜 배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삶은 단원으로 혹은 과목으로 나누어 있지 않다는 것.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